IH를 목표하셨던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AL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서 AL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오픽입니다. 저는 최신 시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5일에 한 번씩 항상 시험을 봅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외워와서 교재에 100% 그대로 삽입하려고 하거든요. 최근 6월 8일에도 시험을 봤는데 새로운 주제가 나왔다거나 문제 유형이 변했다거나 딱히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맘 편히 시험 봤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나왔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순서대로 패션, 영화, 거주지, 여행사에 전화하는 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 14번 15번에서는 직업이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6을 했고요. 스킵은 딱 2문제 했습니다.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라 점수를 확인해보니 AL이 나왔네요. 자, 박수. 이왕 맘 편히 시험 봐서 점수 받을 거면 당연히 AL이 좋으니 AL을 받기 위해 항상 신경 쓰면서 답변하는 저만의 전략이 있거든요. AL을 받아야만 하고 받고 싶고 계속 IH만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수강생들에게만 교육하는 AL 받는 전략에 대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전략인데 이 중 못해도 한 가지는 반드시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IH를 목표하셨던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AL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서 AL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CJ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모두 IH를 받고 만족해 하시며 졸업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가르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많이 아쉬웠던 거죠. 영어를 말하는 톤이나 발음과 강세, 그리고 유창성과 표현력이 엄청 좋아서 AL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IH를 받았던 학생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과거 시제 끝발음이 약했다는 겁니다. 불규칙 동사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스펠링과 발음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eat, ate, go, went, take, took, 이런 것들은 스펠링도 다르고 소리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 시제 끝에 ed만 붙이거나 while i로 바꾸고 ed를 붙이는 이런 규칙 동사들 있잖아요. 이때 이 끝발음이 안 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work가 아니라 worked, stop이 아니라 stopped, study가 아니라 studied, play가 아니라 played, 이런 것들 항상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픽 말하기 시험에서 최근에 영화 보러 간 경험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집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이런 과거 경험 묻는 문제를 왜 낼까요? 바로 이 수험생이 과거 시제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근데 과거 시제가 안 된다? 요즘에는 AL은 꿈도 못 꾸고요, IH 받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험 볼 때 과거 경험 답변할 때는 과거 시제를 좀 더 신경 쓰면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 시제 발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싶으면 I mea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시 말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I studied English yesterday 라고 해야 되는데 시제 발음이 제대로 됐나? 너무 약하게 발음하진 않았나? 싶으면 I studied I studied English yesterday, 이렇게 두 번째만 할 때는 확실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과거 시제 발음은 꼭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고급진 표현 사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시는 학생분들이라면 AL을 받기 위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단어가 아닌 좀 더 고급진 단어들, 슬랭이라든지 이디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급진 문법도 사용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고급 문법 3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 완료, 가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태입니다. 근데 이 고급 문법들을 시험 보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문법들을 사용한 문장들을 그대로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든 스크립트든 학원에서 만든 스크립트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크립트들 중에서도 어떤 주제가 나오든 거의 만능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스크립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막 만든 이 스크립트는 여행, 해변, 날씨, 휴일, 이 주제들에 대한 과거 경험 답변이 가능한 스크립트다? 그러면 4가지 주제나 커버가 가능하니까 꽤나 활용도가 높잖아요. 이런 스크립트 한 2-3개 정도에 제가 아까 말한 그 고급 문법들을 녹여내는 겁니다. 내가 과거 완료와 가정법 그리고 수동태를 자유자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채점 가능하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아주 그냥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 볼 때 초반에는 그냥 맘 편하게 생각 없이 그냥 시험 보다가 뒷문제로 갈수록 잠깐만, 내가 지금까지 과거 완료나 가정법이나 수동태를 제대로 사용했나?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이런 문법들을 제대로 사용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 문제든 다다음 문제든 남은 문제에서 반드시 이 문법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AL과 직결되는 겁니다. 내가 고급 문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고급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다면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어느 정도의 스킵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문제 유형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스킵을 하는 게 아니고 스킵에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과거 경험을 스킵하는 거예요. 과거 경험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번과 6번과 7번과 9번과 10번
그리고 13번까지 많게는 6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6문제를 모두 다 답변 잘한다라는 게 채점관 입장에서는 살짝 이상한 거예요. 과거 경험이 최근에 영화 보러 간 경험, 최근에 공원 간 경험, 최근에 호텔 간 경험, 최근에 휴일에 뭐 했는지 이렇게 최근 경험으로 물어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유년 시절 경험을 물어보는 주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재활용한 거 얘기해봐라. 어렸을 때 전문가와 약속 잡았던 기억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에 남는 음식을 얘기해봐라.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또 최초 경험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 관련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인생 최초의 카페에 대해 얘기해봐라. 너가 처음으로 간 술집에 대해 얘기해봐라. 인터넷 서핑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얘기해봐라. 이게 기억이 나냐고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어떤 주제 관련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얘기해봐라. 집에서, 공원에서, 해변에서, 카페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 하나를 얘기해봐라. 아니 뭔 놈의 인상적인 경험이야. 어떤 장소에 진짜 벼락을 맞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과거 경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거 경험 질문이 나오든 질문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이 주제 관련 재밌었던 얘기해줄게, 짜증났던 얘기해줄게, 무서웠던 얘기해줄게 이러면 채점관 입장에서 얘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한 아이로구나, 답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수를 잘 줄까요? 아닙니다. 얘 이거 다 외워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과거 경험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경험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항상 시험 볼 때 과거 경험을 한 개는 반드시 스킵하고 최대 2개까지도 스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항상 AL이 나오고요. 참 스킵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스킵하든 나 이런 경험 없어 라고 말하고 스킵하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주제에서는 최대 1개만 스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표에 두 번째 주제인 5번과 6번과 7번을 봐보세요. 6번과 7번이 과거 경험이죠. 여기서 만약 내가 6번을 스킵했다 그러면 7번은 정말 열심히 답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인 8번, 9번, 10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9번을 열심히 답변했다 그러면은 10번 넘겨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 내가 8번은 답변 잘했는데 9번을 넘긴 거예요. 스킵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10번은 정말 열심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답변을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사실 롤플레이라는 주제에 속하지만 문제 유형 자체는 과거 경험, 인상적인 경험을 물어보는 7번과 10번과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13번은 스킵을 해도 AL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11번과 12번은 절대 스킵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 이렇게 AL을 받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3가지를 공유했는데요. 아무쪼록 도움이 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AL을 꼭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했는데 AL을 받기 위한 고급 표현이나 학생들의 성적 후기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